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름은 4층 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회의에서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 말 정치문이 이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거돈 성범죄가 터져나오면서 오거돈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폐해 오다가 총선 이후에 마지못해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퇴를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상응하는 법적 처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거돈 현행범으로서 긴급 체포부터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정권이 같은 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보름 넘게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 소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 공개 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퇴 확인서를 공증해 준 것이 법무부인 부산입니다. 부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현재 경제성 변호사, 법무부 그 대표는 오거돈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도 역시 법무부인 부산 출신입니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몰랐다라고 시치미를 빼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비춰봐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 직전에 선거 공작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연결되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헌에는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는 데는 제복을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헌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때 만들었던 겁니다. 김남국 당선자도 안산의 김남국 당선자도 인터넷 방송했던 출연 횟수가 23차례나 되는데도 2번밖에 안 된다. 횟수가 적으니 문제없다라고 뻔뻔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거짓말로 김남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것도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민주당은 제시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오거돈, 김남국, 박원순의 비서, 저희 오남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1대 국회 당선자분들, 특히 부산 지역도 포함했고 법률적인 대응까지 연계해서 구성했습니다. 모쪼록 이 진상조사단이 은폐된 진실을 소상히 밝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근엄한 요구입니다. 진상조사단 여러분께서 엄중하고 남김없이 잘 밝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상조사단장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부산시장 보고동 관련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성추행 신고 접수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재일이라는 분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하셨다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협상도 장영철 부산시 정책수석 보좌관이 합의 내용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언론 내용은 박태수 부산시 정책수석 보좌관이 조율했다고 하고 이 배우가 부산에 있는 법무 결심이라고 합니다. 공정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현 정부와 특수관계가 있고 청와대 인사수석이 과거 여기 공감했던 바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이 신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 성추행 사건들이 신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은폐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기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태 해결 후에 잠적됐고 부산시 정무라인 장영철 수석도 역시 잠적했습니다. 신문 지지자인 성폭력 담당 소장은 공정한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제 저녁부터 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도 지금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채널에 출연한 어떤 패널이 방송에서 자문위원으로 김혜숙이라는 이름을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자문위원이 청와대 인사수석 김혜숙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도 이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정 담당한 법무법인 정재선 대표 변호사도 공정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어떤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하는 곳은 민주당 관계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관, 부서, 관련자들에게 이처럼 철저히 항고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권력기관, 최고의 권력기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인 얘기하는 곳은 민주당 관계자, 고위 관계자 외에 다른 어떤 기관들, 어떤 부서들, 어떤 민간단체거나 간에 전부 함구와 은폐로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혜숙이라는 자문위원이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인 김혜숙과 같은 사람인지 김혜숙이라는 분이 같은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또 공정 담당한 법무법인 정재성 대표 변호사도 공정 담당한 변호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에는 공정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법무법인 부산의 공정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법무부 법무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정 담당한 변호사가 누군지도 밝혀야 됩니다. 정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함부로 일관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져서 국민들 앞에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에 의한 그 범죄 사실, 관련된 사실 은폐를 저희들이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모든 기관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이나 센터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그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도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상식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입니다. 저는 먼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가해자 엄벌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피해자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거돈 전 시장은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강제추행 소문이 유성했습니다. 본인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피해자의 의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여성에 대한 위법행위에 무거운 인식 없이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사건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체의 진실을 발견해서 엄벌에 쳐야 되고 수사기관은 이전에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참으로 저도 부산에서 15년 동안 여성 아동인권 보호를 해온 사람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와도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은 범죄 행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민주당을 향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도 미래통합당을 향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단체든 어떤 시민단체도 배신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저는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소가 한 역할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박수를 쳤고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 8일 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동안 여성인권보호가 본인들, 민주당 본인들 전유물처럼 외쳤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라면 이런 막중한 강제추행이라는 형사범죄에 대해서 아까 유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는데 저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을 봅니다. 기습추행이죠. 법정이 더 높습니다. 부산시장이라는 분이 이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민주당은 그동안 본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여성 인권보호를 본인들 전유물처럼 외쳤던 그들이고 또 총선에 앞서서 미래통합당의 막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즉각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사퇴하고 사과하게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두었다가 총선에 그게 판단 기준으로 삼지도 못했습니다. 총선 이후 뒤늦게 어떤 경위로 사퇴하게 이르렀는지 그동안 왜 침묵했는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 모든 것을 2차 피해 운운하면서 미래통합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또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부산시정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거돈 전 시장은 경제부시장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임명할 때도 저를 비롯한 다수의 많은 지역 인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을 했죠. 그때 유재수가 지금 이번에 구속되고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그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분을 왜 경제부시장으로 굳이 영입하냐라고 했을 때 경미한 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뇌물수수 등을 경미한 비리라고 한 인식의 연장선으로 이번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집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왜 지난 7일에 발생한 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그동안에 덮고 있었는지, 그러다가 총선 이후에 사퇴하게 이르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배경 이런 데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부산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보고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반드시 제대로 밝혀서 더 이상 부산 시민을 분노에 차있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 내용이 4월 말까지 사퇴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4월 말이겠습니까? 충분히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국민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증거은닉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성범죄에 대해서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범죄가 일어나든 어떤 범죄가 일어나든 정권만 잡으면 되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성범죄가 권력을 만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항상 보였던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겁니다. 이 사태를 그냥 묻고 안고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고 성범죄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투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무시될 수도 있는 그런 사소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한 여성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런 게 은닉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인데 이런 국민에 대한 증거 인멸,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그런 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은 계획된 성범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7일간의 장시간의 장기일의 은닉을 하다가 마침내 23일에 갑자기 시장직을 사퇴한 배경과 그 배후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돈 시장의 자발적인 시장직 사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친문 실세 그룹들이 이 성추행 사건에 처음부터 가담하였고 시장직 사퇴하는 마무리까지 가담하였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돈 전 부산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밝히면 청와대 권력 실체와 친문 실세 그룹들과 오돈 부산시장이 갑자기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 정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비공개로 하겠습니다.